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적분과 급수에 대한 내용을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구분구조법으로 이제 그 어떤 함수의 밑면적 같은 걸 이제 구해봤잖아, 그지? 구해봤는데, 우리가 또 이제 정적분을 하면 이제 함수의 밑면적이 나온다는 것도 배웠어요. 저도 이제 정적분과 급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볼 건데, 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아니라, 실은 엄밀하게 정적분의 정의를 배우는 겁니다. 정적분이 뭔지 우리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어요. 수에서 배우는 거는 좀 이렇게 잘 모르는 애들, 지금 문과 애들용 정의고, 이게 정확하게 이과 애들용 정의입니다. 이과에서 배우는 정확한 정적분의 정의를 이제 배울 건데,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고, 여기 x가 a일 때부터 x가 b일 때까지 이제 이 밑면적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일단 a부터 b까지를 n등분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n등분을 아까 전에 했던 대로 n등분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n등분을 쭉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까 전에 했던 대로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더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오른쪽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높이를 재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자. 자, 직사각형 하나에 대해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은 A부터 B까지 요 거리를 n등분을 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B-A를 n등분을 해준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돼요. B-A를 총 길이를 n등분 해가지고 요 하나의 길이가 뭐다? n분의 B-A다. 이렇게 생각해 주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요 점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점이 첫 번째 x좌표니까 요 점을 x1, 요 점의 x좌표를 x2, 요 점의 x좌표를 x3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k번째 직사각형의 이제 그 높이를 재는 기준인 xk라고 써줄 수가 있겠지, 그치? 그죠? 자, 그럼 이 xk의 정체는 뭘까를 생각해 봅시다. 이 k번째 점의 요 좌표의 정체는 뭐가 되냐면은 맨 처음에 시작점 A로부터 시작해가지고 A로부터 시작해서 요 n분의 B-A라는 요 한 칸의 길이가 몇 개가 더해진 거야? K개가 더해진 게 되겠지, 그치? 그죠? 따라서 XK는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n분의 B-A 곱하기 K 요렇게 이제 적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K번째 점의 좌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K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를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그치? K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는 뭐가 되냐면은 이 함수 y는 fx에서 x자리에다가 이 xk를 대입한 게 되겠어요. 따라서 이 높이가 뭐가 되냐면 xk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표를 함수에다 대입시킨 이 길이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높이를 찾고, 자, 그럼 여기까지 다 찾았으면은 이제 우리가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자,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높이라고 하면 그렇고 세로라고 합시다. 세로. 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주면 되니까 그럼 뭐가 되겠어요? fxk 곱하기 n분의 b-a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을 텐데, n분의 b-a도 굉장히 이제 좀 이제 우리가 번거로우니까 이 n분의 b-a라는 기호를 뭐라고 쓸 거냐면 x값의 차이잖아요, 결국은. 똑같은 x값의 차이니까 얘를 우리가 델타 x라고 한번 써볼 거예요. 델타 x. 그럼 여기도 이제 뭐가 되겠어요? 여기도 이제 델타 x를 곱해준 게 되겠죠. 델타 x를 곱해준 게 되고, 그럼 얘도 뭐가 되냐면은 얘는 a 더하기 k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지, 그지?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겁니다. 요만큼이 델타 x였으니까요. 델타 x만큼 k만 더해준 거다. 이렇게 델타 x라는 기호를 좀 치환시켜가지고 좀 적어주자. 그럼 좀 편하게 보일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그러면은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 그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얘를 이제 시그마를 취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k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결국 총 밑면적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의 밑면적 s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이제 무한등분해주면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k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걸 그대로 해준 거예요, 그냥. 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어떤 임의의 함수에 a부터 b까지 밑면적을 구하고 싶다. 구분구조법으로. 그럼 일단 어떻게 시작해주면 되는 거니까 a부터 b까지를 n토막을 내줍니다. n토막을 내줘가지고 그 한 칸의 길이를 먼저 이제 우리가 델타 x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k번째 점에 x좌표를 찾아요. 그럼 얘는 처음 시작점 a부터 델타 x가 k번 더해진 거니까 a 더하기 k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k번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요 x좌표를 함수에다 대입시키면 그게 바로 세로의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은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고요. 그것들을 다 더해. 그럼 시그마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원래 넓이에 원래 진짜 밑면적에 가깝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극한을 취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n을 무한등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가면 되는데, 자, 이 녀석을 가르켜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쓰는 거니까 이 녀석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쓰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바로 정확한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알겠어요? 저 정적분의 정의는 원래 구분구조법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앞으로 이제 줄여가지고 이렇게 쓰기로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대충 형태를 보니까 여기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는 것 같아.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는 것 같고 여기 fxk가 그냥 fx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델타 x가 그냥 dx로 바뀌는 것 같아 지금. 요렇게 이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런 형태 어떤 무한급수로 나타내진 녀석은 정적분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정적분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이걸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바꿀까를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우리가 여기 좀 예쁘게 보이라고 이렇게 줄여 써놨지만은 원래 xk의 정체랑 델타 x의 정체를 저기 있는 것들을 다 갖다 써주면 얘가 식이 굉장히 좀 그렇게 보이긴 한데 이렇게 나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에 자 xk의 정체가 뭐였냐면 a 더하기 n분의 b-a의 k 요만큼이었고 그 다음에 델타 x가 뭐였냐면 n분의 b-a였어요. 이 녀석이 결국은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 보니까 어때요? 형태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지, 그치? 형태가 복잡해 보이고 여기 A, B에 들어가는 숫자가 뭔가에 따라서 이 정적분의 윗끝 아래 끝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무한급수 형태를 정적분으로 실제로는 얘를 계산하기 되게 더럽잖아, 그래 안 그래? 아까 전에도 우리가 직접 계산해봤지만 급수 계산하기 굉장히 계산이 귀찮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면은 이렇게 더러운 급수 형태로 나타나 있는 지저분한 이런 식을 갖다가 정적분으로 고쳐가지고 정적분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다 이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얘를 이런 형태로 고칠 수 있을까를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앞으로 이번 단원에서 배울 주제는 뭔가니까 급수를 요 무한급수를 갖다가 뭘로 고쳐서 정적분으로 고쳐서 계산을 해볼 거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책에 보면은 그 고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개로 나와 있어요. 273쪽에 봅시다. 273쪽에 보면은 지금까지 배운 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급수합을 정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고 1번, 2번, 3번, 4번 어우 더럽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외울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알려준 요것만 딱 쓰도록 하자. 앞으로 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칠 때는 요것만 일단 먼저 하세요. 자, 급수를 정적분으로 변형을 해줄 때는 무조건 첫 번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 녀석을 뭘로 바꿔주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로 바꿔준다. 무조건. 네, 무조건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n분의 k 형태를 무조건 뭘로 바꿔주냐면 얘를 x로 바꿔줘요. n분의 k를 무조건 x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뭘 해주냐면 n분의 1을 무조건 dx로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요것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변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적분으로 이제 바꾼 다음에 식이 복잡하면은 그 다음에 뭘 해주면 되냐면 적당하게 치환적분을 사용해주면은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뭐냐면은 n분의 1을 dx로 나타내는 얘기 뭐냐면 여기 델타 x가 n분의 1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무조건 0부터 1까지로 구간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분 구간도 무조건 0부터 1까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분의 k에 해당되는 거. 그럼 이제 여기 k번째 점이 n분의 k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걸 무조건 x로 잡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식을 다 변형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주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치환적분을 하던가 해가지고 좀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서 풀어주면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테니까 지금부터 실전으로 한번 띄워보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구나 하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 정리 좀 한번 해줄까요? 273페이지 아래쪽에 그러니까 거기 1, 2, 3, 4번 공식 다 외울 필요가 없어. 그거 이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요것만 알아두세요. 요것만 알면 무조건 고쳐집니다. 노란색 칠한 부분만. 노란색 칠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것도 순서를 좀 익혀두자. 앞에 구분조법 할 때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차근차근 제일 먼저 이런 거 넓이 구할 때 뭐부터 해준다. 요것도 좀 다 정리 한번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책에 다 있긴 한데 272쪽에 있는데 순서가 예쁘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요. 하나씩 좀 이렇게 차근차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쭉 좀 해두면 좋을 것 같다. 보면은 구분구조법이 결국 이제 정족부 요건 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요 녀석을 요런 녀석을 이제 이렇게 이제 쓰기로 하자라고 약속하는 게 이 녀석이 바로 정확한 정족분의 정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정족분의 수학적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x축 아랫부분에 그려진 정적분의 값이 음수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 함수값이 음수가 나와서 그런 거거든. 어떤 x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 여기 음수가 나와서 실제로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정적분에 보면 그렇게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고 자, 구분구조법 구할 때 그 순서입니다.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구하고 세로의 길이 구하고 그래서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넓이의 총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해주고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적은 사람은 그 다음 장 274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아직 좀 덜 적었나요? 저 시간 좀 더 줄게. 적었나? 우리의 목적은 이번 단원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급수 형태로 나타나 있는 값을 구하고 싶은데 얘를 정적분으로 변형시켜서 계산하면 정적분 계산이 훨씬 더 깔끔하기 때문에 변형을 시키면 된다는 얘기인데 변형시켜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때 그 바꾸는 방법이 실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하기도 지금은 힘들고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그 274쪽에 넘겨보면은 급수를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방법 해가지고 이제 거기 뭐 방법 1, 방법 2, 방법 3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어떤 걸로 바꿀까? 뭐를 x로 바꾸고 뭐를 dx로 바꾸고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걸 일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외우기엔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맨 밑에 있는 방법 세 번째 요것만 외워두면 돼요. 일단 요거 방법 세 번째 무조건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n분의 k는 x, n분의 1은 dx 이렇게 바꿔주자. 요것만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식이 아직도 복잡하면은 치환적분 해주자. 요거까지만 알면 되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기 위해서 거기 필수예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예제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3번에 이거 문제 보자. 자, 정적분을 이용하여 더한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시그마 리미트가 먼저 있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n분의 3 곱하기 2에 1 더하기 n분의 3k 제곱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딱 봐도 이거 그냥 만약에 우리가 첫 단원에서 배웠던 대로 이거 풀라 그러면 엄청나게 복잡하거든. 엄청나게 복잡한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얘를 그냥 리미트 시그마로 계산한 게 아니고 정적분 형태로 고쳐가지고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맨 처음에 리미트 시그마는 무조건 뭘로 바꿔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로 바꿔라.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 부분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렇게 이제 바꿔볼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n분의 k 형태가 보이지, 그치? 요 n분의 k를 뭘로 바꿔줄 거야? 요 n분의 k를 x로 바꿔줄 거예요. 여기 지위치 n분의 k가 보이죠? 요 n분의 k를 x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n분의 1 형태가 보이죠, 그죠? n분의 1 형태. 자, 이 녀석을 dx로 바꿔줄 겁니다. 자, 바꿔주고 나머지 있는 것들은 그대로 써주면 되거든? 나머지 있는 것들 그대로 써주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n분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색깔별로 한번 해볼까? 3배에 2에 1 더하기 3 하고 n분의 k가 여기가 이제 x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부분 n분의 1이 dx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바꾸는 건 이제 요령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돼요. n분의 k를 x로 바꿔놓고 n분의 1을 dx로 바꿔놓고 이렇게 일단 써주면은 이 급수가 이제 뭘로 나타내는 거야? 정적분 형태로 나타나지게 되고 이 정적분의 계산만 우리가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도 이 정적분의 계산을 하는데 식이 약간 좀 이제 들어 보이니까 여기서 이제 뭘 해준다? 치환적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2의 여기가 좀 간단한 변수면 이제 쉽게 적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해준다? 1 더하기 3x라는 녀석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한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자, 치환적분 배웠으니까 그럼 3 곱하기 dx는 dt가 돼버리겠죠. 그죠? 딱 보니까 3dx 형태가 지금 여기 보여요. 그래서 이걸 dt로 바꿔준 다음에 x값이 0이면은 t값은 1로 바뀔 거고 x가 0이면은 t값이 1이 되고 x가 1이면은 t값이 4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제 치환적분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이 녀석은 적분 구간이 1부터 4까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2에 그냥 t제곱이 되고 3dx가 이제 dt가 되니까 이 녀석을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얘는 이제 계산 쉽게 되지? 부정적분 해주면 얘는 그냥 2의 t제곱 되고 1부터 4까지니까 그래서 2의 4제곱 빼기 2의 2 요게 이제 답이 되겠다. 요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나왔던 여기 이 요령 말고 좀 다르게 고친 요령들도 지금 책에 보면 있는데 그 다르게 고친 요령들은 뭐냐면은 실은 얼마만큼 치환했냐 여기서 이제 내가 3x만 t로 치환할 수도 있고요 3x만 t로 치환할 수도 있고 1 더하기 3x를 통째로 치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거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적분 구간이라든가 함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럼 뭐를 뭘로 치환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요 요령만 알고 이제 가면 되겠어요 일단은. 알겠죠? 네, 요령만 알고 가면 되겠다.
자, 앞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요령들은 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단 고쳐놓은 다음에 치환적분 해주면 다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3번, 2번. 자, 3번의 2번 문제는 보니까 식이 시그마 형태가 안 보이는데 대신에 더하기로 쭉 연결되어 있는 식들이 보이잖아. 그치? 그럼 그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식을 시그마로 일단 고쳐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n 4제곱분의 1 곱하기 자, 그 다음 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돼버리겠죠, 그죠? 이렇게 돼버리는데 자, 그럼 이제 얘는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요령을 써먹기 위해서 식의 형태를 약간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변형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해주고 이 n 4제곱분의 1을 시그마 안쪽으로 들여보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상수니까 들여보내는데 k는 세제곱인데 n은 4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n분의 k의 세제곱을 써주고 그럼 n분의 1이 자동적으로 하나가 남는 게 보일 겁니다. 그죠? 요 n의 4제곱을 세제곱과 n으로 고쳐서 세제곱은 k 세제곱이랑 합쳐 써주고 나머지 n분의 1 하나 이렇게 빼주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요령대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n분의 k는 x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n분의 1은 dx로 바꿔주고 요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얘는 이제 부정분해주면은 4분의 1 x 4제곱에 0부터 1까지니까 얘는 4분의 1이라고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실제로 얘를 공식을 써가지고 막 계산해도 되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얘를 어떻게 풀면 좀 편하다? 이렇게 부정적분을 이용해가지고 정적분을 이용해가지고 풀어주면 좀 편하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정적분을 급수로 고친 요령이 될 텐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연습 한번 해봅시다. 밑에 확인 체크 281번과 282번을 한번 쭉 지금 바로 배웠던 요령을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 잘 안 풀리는 거 선생님한테 질문해 보세요.